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휴가 기간에 잠깐 동안 또 짬을 내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7만 달러 위까지 올라갔으나 결국 주요장을 뚫지 못하고 약간 허우적대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코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죠. BNB 같은 경우도 전고를 뚫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조만간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휴가 간다라고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거 무급 휴가입니다. 부러울 것이 전혀 없어요. 몇몇 분들이 예측하셨던 대로 단타 친 걸로 수익 내가지고 가족들과 현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영상으로 넘어가가지고 최근 나왔었던 소식들 그리고 분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캐나다 중앙은행 그리고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관심은 당연히 연준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다음 주 11일에서 12일 현지 시간으로 연준은 FOMC 미팅을 갖고 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연준도 따라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6월 당장에는 금리 인하가 힘들 수도 있겠으나 7월이나 한 9월 정도 돼가지고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설헤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올 여름 암호화폐 시장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올해 여름 알트 시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또한 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관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올 여름 동안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수동적 주식 배분 전략에 따라서 7월 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해서 여름 초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름 동안 소매 투자자들의 재등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1928년 이후 7월 15일 7월 달의 절반 같은 경우는 주식 거래에서 가장 좋은 2주간의 기간이었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게 된다면 7월 달에 미국 증시 상승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스탠다드 차트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과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졌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예측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10만 달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비쳤습니다. 그들은 지난 4월 22일에서 5월 24일간 비트코인 가격과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차트를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트코인 가격이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나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러자마자 암호화폐 우호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행이라든지 그런 전통기관들이 비트코인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었었던 SAB-121 폐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 및 업계 관계자들의 표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일까? 아, 맞다. 생각이 없었지. 자, 아무튼지 간에 앞에서 골드만삭스 분석이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자,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7년도 때까지 미국의 주택 판매량이 급락하게 되면서 1970년도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주택 판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경기와 직결이 되어 있죠. 그만큼 지금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그런 점은 확실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도 금투세가 정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끼칠 영향을 간과할 수가 없겠죠. 정말 긴장이 되는 2025년이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태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불길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현물 ETF 수요가 어마어마해가지고 10불 연속으로다가 순이익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도 2억 1,500만 달러 자금이 유입되는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6월 4일 같은 경우 채굴된 비트코인 물량이 450개인데 현물 ETF 측에서 매입해간 물량이 12,508개,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한 어제 같은 경우도 4억 9천만 달러가 순유입되는 어마어마한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머지않아가지고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엄청난 가격 상승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희망회로를 돌릴 필요도 없이 공급과 수요를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오겠죠. 비트코인이 42,000달러까지 간다, 3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그 정도까지 떨어지기를 정말 바라신다라면 직접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셔가지고 이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데 건물 들어가가지고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건물을 날리거나 완전히 회사를 망하게 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들이 계속 사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가지고 기관들이 만들어낸 비트코인 현물 ETF 두 번째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향후 쏟아져 들어올 자본이 훨씬 더 많다는 것, 비트코인 가격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야, 이거 마약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 비트코인이 아닌가? 비트코인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자, 그 다음으로 나스닥 상장사인 샘러 사이언티픽이 247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 중에 미키블 크립토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와이코프 패턴을 따라가고 있으며 이대로 가게 된다면 85,000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을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주 주봉을 71,300달러 위에서 마감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달러 같은 경우도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자산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지금 저항에 막히고 있는 달러. 자, 근데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은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가격만 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롱쟁이들이 막 몰려 어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 이틀 동안 20억 달러 상당의 미결제 약정이 흘러 들어왔다. 롱쟁이들이 막 밀려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한 번씩 떨궈지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 측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 6억 6,500만 달러가 쓸려 나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롱쟁이들의 뚝배기가 터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에는 여전히 71,700달러 선부터 해가지고 나름 강력한 매도벽이 자리를 잡고 있다더라. 뭐 진짜 올라갈 거면은 이거 다 씹어먹고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힘겨워 보인다. 바로 뚫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달러가 좀 빠지긴 했지만은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S&P 500은 주봉 기준으로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떨어질 기미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 이런 식으로다가 유동성만 딱 잡아먹는 다음에 빠지는 것처럼 이번에도 가짜 상승으로다가 전고 근처까지 가격을 쑥 올려가지고 실쟁이들 청산시킨 다음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66,000달러까지 이 정도까지 떨어졌었다가 진짜 상승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올 것이냐? 알트 시즌이 오게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75,000달러 구간에 엄청난 유동성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뚫으러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위에서 버티지 못하고 가짜 상승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런 분석만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물 ETF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들을 쓸어 담아주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차트 분석대로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은 채로 다시 말아 올리게 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전 하락에서 48,000달러대까지 가지 않고 55,000달러대부터 말아 올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지금 현재 승인이 착착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7일 동안 거래소에서 8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출금이 되었었다라는 소식이 나옴과 동시에 사토시 차트상에서 해당 구간에 바닥을 찍은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다. 그래서 지금도 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런가 하면 재미난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로빈후드, 미국의 대형 증권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샀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산 것인데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가 앞으로 돈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다음으로는 게임코인 반리인데요. 반리가 최근에 정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 확인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예상이 된다라고 크립토 보스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다음으로는 크립토 블랙 분석가 보시는 차트는 비체인입니다. 비체인이 요렇게럼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분석이었었고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마찬가지로 전고를 갱신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었던 플로키 개코인인데, 맥 분석가 같은 경우는 페페 차트와 플로키 차트를 비교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비율을 봤을 때 페페가 피보나치 확장 1.618자리까지 올랐었던 것처럼 전고를 뚫고 나서 플로키 같은 경우도 그 자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더 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휴가 기간 동안에 드린 짧은 업데이트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차비봇 해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